팩트에 근거한 글쓰기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은 프롬프트 엔진 다 잘하실 겁니다. 아까 지나가 보니까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넣으시는 게 습관화되어 있는 것 같았고 그리고 글쓰기, 가독성 좋은 글쓰기 책들에서 뭐 어떻게 써라라는 말 있죠? 이거 플러스 조직에서 관리자로서 무슨 뭐 초보 관리자 뭐 이런 책들이 있잖아요. 관리자로서 실무자한테 어떻게 일시켜라 뭐 하는 것들 명료하게 하고 무슨 뭐 기한을 정해주고 형식을 정해주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모르면 모른다고 물어보라고 하고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조합하면은 그냥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됩니다. 말했잖아. 얘는 동료라고. 그냥 사람한테 시킨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중에 검색하시면은 이런 거 뭐 치트sheet 많이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란 말을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그냥 별거 아닌 그냥 말하기인데 마치 무슨 옛날 유행했던 무슨 중국 영화의 무슨 권법 뭐 이런 것처럼 있어 보이게 해가지고 어렵게 느껴지게 만드는 안 좋은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이런 거 많았죠. 뭐 뜨는 직업이다, 뭐 자격검정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냥 다 전 장사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 23년 6월 달에 이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이거 프롬프트 엔진 미래가 아니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정보검색사라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보검색사가 왜 그렇게 금방 사그라졌을까요? 가장 취득을 후회하는 자격증이 됐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정보검색, 여러분들 다 뭐 네이버든 구글이든 검색을 하시면서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검색이 생활화가 되어 있잖아요. 검색을 누구한테 맡기지 않죠.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냥 스스로 하잖아요. 똑같아요. 프롬프트 이거를 누구한테 맡기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냥 스스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시는 것들이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거의 고용이 되지 못합니다. 근데 어디에 고용되냐? AI 에이전트, AI 앱, AI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들은 진짜 고도의 프롬프팅이 필요한 곳들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고도화된 몇 사람 있으면 돼요. 우리 아들이 취준생인데 우리 딸이 지금 직업을 찾고 있는데 이거 뜬다고 하니까 공부해서 해야지. 그런 직업은 없을 겁니다. 오히려 AI 전문가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빠삭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지식을 기반으로 프롬프팅을 해서 AI 에이전트가 동작하는 거를 지정을 할 수는 있어요. 이러면 정말 고소득 직업이 되죠. 근데 그 수요는 많지 않을 거고 대중적인 직업은 아닐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프롬프팅을 항상 하실 거고 상식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요. 일단 GPT-4는 이 안에 크게 세 가지 모듈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뭐 웹브라우징도 있긴 하지만 크게 세 가지 기능이 요거는 묻고 답하는 거 그리고 얘는 코딩 짜서 코딩해서 실행하는 거 그림 그려주는 거 얘들이 어떻게 동작해라 라고 하는 프롬프트가 먹여져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시스템 프롬프트라고 하고요. 뭐 가끔씩 뭐 시스템 프롬프트 유출됐다 하면서 어디 호들갑 분석 기사 올리는 거 있는데 그냥 물어보면은 잘 알려줍니다. 시스템 프롬프트 알려주면 응 하고서 알려줘요. 아까 오늘 날짜 알았다 그랬잖아요. 시스템 프롬프트에 오늘 날짜 가져오는 게 있습니다, 얘가. 그래서 오늘 며칠이다를 알고 있어서 내일 날짜를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얘는 오픈AI 블라블라 있고 이때까지 시기 있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각 모듈들의 시스템 프롬프트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요거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이렇게 프롬프팅을 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GPT 사용 매뉴얼로 생각을 하세요. 이게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게 챗GPT입니다. 보시면은 날리지 컷오프, 지식이 23년 12월까지 되어 있고요. 에세이 쓸 수 있고, 뭐 요약할 수 있고, 지금 답변할 수가 있고, 이야기 지어낼 수 있고, 코드 고칠 수 있고, 조언을 줄 수 있고, 블라블라 더 할 수 있어. 그리고 이런 기능들이 있고, 항상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와 컨피덴셜리티를 존중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무슨 뭐 헤이트 스피치, 혐오 발언이라던가 무슨 뭐 이런 증오를 하는 걸 말을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뻔한 말을 되게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까 물어보면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좋은 말을 다 해요. 다 하면 다 좋죠. 근데 몰라서 못합니까?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으니까 못하는 건데
얘한테는 그래서 얘한테 조언을 받으려면 제약 조건을 같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줘라든가. 그리고 사용자 피드백을 기반으로 해서 뭐 이렇게 리파인할 수 있다. 아까 그 딴지보 봤죠? 딴지보 반말로 말하고 됩니다. 이런 거. 그리고 업데이트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지식이 이 뒤에 나온 거 몰라요. 그리고 데이터 애널리스트 코딩하는 녀석. 얘는 파이썬을 써서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C 언어가 더 익숙한데 C 언어로 좀 해주면 좋겠는데 C 언어 코드를 짜달라면 짜줘요. 근데 얘가 내부적으로 도는 코드는 파이썬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뭐 그 차트랑 그래프 그릴 수 있다. 그리고 어떤 모드들이 있고 그런데 여기 있습니다. 타임아웃 60초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얘 코딩해 주니까 얘한테 머신러닝 시키자, 딥러닝 시키자, 데이터 왕창 올려 딥러닝을 해줘. 학습에 3시간이 걸리는 거야. 못해요. 하다가 1분 지나면은 나 더 이상 못해 하고서 그냥 뻗어버립니다. 타임아웃이 있어서 간단한 일만 시켜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엑셀 쓰는 정도 엑셀 파일 올리고 분석해줘 이런 거는 보통 1분 안에 끝나요. 그리고 챗GPT는 인터넷 검색해서 답할 수 있었죠. 데이터 애널리스트는 인터넷 액세스가 막혀 있습니다. 코딩을 하면서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오는 거는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코딩을 해서 배달의 민족에 주문을 해줘. 이런 거 안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API를 써서 스스로 코딩하시면 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자체에서 안 돼요. 근데 이거 됩니다. 뭐를 코딩을 할 때 내가 쓰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이거에 설명서가 있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이 홈페이지 링크를 준 다음에 이걸 읽어서 참고를 하면서 코딩을 해. 이건 돼요. 얘가 액세스하는 게 아니라 챗GPT가 액세스해서 얘한테 적용하는 겁니다. 그건 됩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는 이제 매플라립이라는 라이브를 써서 그리고요. Never ever specify colors or method styles. 요거는 굉장히 의외의 그거였는데 그림을 그릴 때 뭐 이제 스타일, 뭐 선 굵기 사전에 정해진 게 있거든요. 이거를 디폴트로는 넣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사용자가 넣으면은 말을 할 수 있게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좀 요즘에 해보려고 하고 있는 게 이거를 내가 코드를 짜서 올리면 어떻게 될까? 요거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리고 달리 그림 그린 녀석. 요게 좀 재밌습니다. 텍스트만 넣고서 그림을 그린다. 근데 이 그림을 넣으면은 에디트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린 다음에 여기 있는 하늘을 덮은 구름만 좀 제거해줘. 이런 거 안 돼요. 그림을 올려서 구름을 제거해줘라고 말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림을 읽어서 이거를 자기가 말로 풀어서 해석을 한 다음에 그래서 구름을 뺀다라는 걸 넣고서 새로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넣은 그림이랑 비슷하지만 다른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이미지 에디터가 아닙니다. 요거 오해 없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글로 해도 아까 그랬죠. 굴굿밥 그랬잖아요. 근데 얘가 내부적으로는 프롬프트는 영어여야만 하기 때문에 한번 번역을 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 지금 이게 재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시도해 볼게요. 참외를 그려줘. 자, 이게 뭐죠? 멜론이죠? 왜 이럴까요? 프로부터 볼게요. 클릭해서 보면 나옵니다. 코리안 참외 멜론. 참외가 영어로 코리안 멜론이고요. 참외는 한반도에만 서식합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는 당연하게 먹지만 전 세계에서 외국인이 보기 굉장히 특이한 음식이에요. 멜론 비슷한데 좀 작고 길쭉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립니다. 이런 일이 발생해요. 그리고 다시요. 여기에 중요한 거 뭘 그리지 마라. 1912년 이후에 작가들 이름이 들어가면 나 못 그린다. 프리다 칼로라든가 피카소 같은 사람들. 그 저작권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서 특정한 개인을 그려달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랑 비슷하게는 예를 들어 내 친구 민수를 그려달라 하면 민수가 어떻게 생긴지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달라고 합니다. 난 모르니까. 근데 퍼블리시게 있죠. 공인들. 예를 들어서 뭐 트럼프를 그려달라. 그러면은 닮았는데 그 사람처럼 보이지 않게 그려야 된다.
여기 막혀 있어요. 아예 나 못 그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작권 걸린 거 그리지 마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아이언맨을 그려줘라고 합니다. 그릴 수 없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비슷하게 무슨 뭐 미래적이고 무슨 갑옷을 입은 슈퍼히어로를 원한다면은 그려줄 수 있어. 응 하면은 아이언맨은 그리지 못하지만 아이언맨의 특징을 가진 새로운 캐릭터를 자기가 그립니다. 이렇게 분명히 아이언맨 아니지만 특징은 다 가지고 있죠. 묘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최대한 자세하게 프롬프트를 넣어줘. 한 100단어 정도. 근데 저 앞에서 100단어 안 넣었잖아요. 얘도 되긴 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더 잘 그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를 아시고 그리셔야 된다. 그래서 재밌는 게 반고흐는 그리는데 피카소는 못 그려요. 그 시대가 딱 갈립니다. 이렇게 묘하게. 그리고 브라우저, 웹브라우저인데 요거는 이제 뭐 그냥 뭐 별거 없어요. 이렇게. 그리고 얘가 MBTI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고 파인 튜닝을 하고 하다 보니까 챗GPT는 ENTJ이고요. GPT-4는 달라졌어요. 이거 이제 3.5죠. 4는 INTJ예요. 좀 더 내향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블룸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얘는 ISTJ예요. 바뀌는데 그러니까 저 재미로 해본 것 같은데 나 일리가 있어요. 성격이 있으니까. 일단 그냥 물어보시면은 여러분 하신 것처럼 이게 말 잘합니다. 그런데 대중이 이해하기 쉽도록 최대한 쉬운 단어를 써서 이러면은 좀 더 편하게 되고요. 보통 보고서 쓸 때도 이렇게 안 하죠. 뭐뭐함, 뭐뭐임 하잖아요. 이렇게 뭐뭐입니다 함 대신에 뭐뭐임함 쓰면은 이렇게 다음과 같음, 극대화함, 가능하게 함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받아서 일일이 바꾸느니 이렇게 하면 한 방에 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에게 한 문제 설명해줘라고 하면은 저렇게 되고요. 이제 초등학생, 화가, 음악가 하면은 청자에 따라서 다 다르게 설명해요. 이렇게. 요거를 여기서 한 거를 앞에서 한 내용을 다시 하는 게 아니라 방금 답변한 내용을 네가 한 말을 열 제목을 청자 답변을 열 제목으로 한 표 정리해줘. 그러면은 청자 답변 이렇게 해서 표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표를 CSV 파일로 다운받게 해주면 이렇게 파일 아까 봤죠. 그리고 이렇게 클릭하면 나오는데 엑셀 여기 보시면은 일 때가 있어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한글 다 깨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얘가 코딩 오류가 났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한글 인코딩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좀 잘못 들어가면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당황하지 마시고 이럴 때 한글이 깨져서 나와. 다시 해줘.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인코딩을 다시 할게요. UTF-8로 하겠습니다. 라면서 깔끔하게 다시 나옵니다. 사람이랑 똑같아요. 야 이러면 이거 읽어보겠냐 하면은 죄송합니다 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냥 지적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굉장히 많은 오해 중에 하나가 as어 어쩌고 뭐뭐로써 이렇게 말하면은 그 사람의 빙의해서 한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전문가를 소환하는 건 아니고요. 전문가 입장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똑같은 거에 대해서 수소 에너지 연구자로서 또는 재생 에너지 연구자로서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말이 달라지는 거지. 갑자기 내가 무슨 모차르트를 소환한다고 갑자기 얘가 음악적인 지식이 확 많아지진 않아요. 모차르트라면 이렇게 말을 했을 거야 라고 추정을 해서 말을 하기는 해요. 근데 걔가 지식이라던가 뭔가 그런 소양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잘못 알려진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나스닥에서 어떤 주식은 좋을지 3개만 추천해줘 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선택할 때 어떤 요소들을 이용해서 주식을 고르세요 라고 말을 하지 주식을 찍어주진 않아요. 근데 워렌 버핏의 입장에서 하면은 종목을 찍어줍니다. 참 저게 진짜 워렌 버핏이 저렇게 투자를 했냐. 버크셔 해서웨이를 보면 알죠. 애플 하나 맞았어요. 2개는 달라요. 제대로 했으면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얘기를 했어야죠. 코카콜라 얘기를 하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소환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명심을 해주세요.
그리고 얘는 무슨 말이든 시키면 합니다. 무슨 뭐 윤리에 어긋나거나 뭐 이렇게 그러지 않는 이상. 그래서 작년에 챗GPT가 사람도 아닌데 올해의 인물이 됐어요. 이거를 보고서 네이처가 선정 올해 인물에 선정됐다고 한다. 뜬금없이 에너지 연구 전문가로서 이걸 이용해서 연구 투자 증대를 주장해 달라라고 하면은 사실 이거는 사람한테 하면 이게 뭔 소리야가 될 말인데 어떻게든 말을 합니다. 어떻게든 끼워 맞춥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게 약일 수도 있고 독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GPT가 나를 모른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개인정보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여기 왼쪽에 여기서 요거 누르신 다음에 커스텀 인스트럭션을 가면은 여기에 넣는 게 창이 두 개 있어요. 여기서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출력 형식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 내 아내의 이름은 뭐고 아이들의 이름은 뭐고 얘들은 몇 살이고 이렇게 하면은 얘가 답을 할 때 이것들을 적절히 섞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출력 형식, 나는 최대한 장황하게 말을 하면 좋겠어. 나는 무조건 영어로 또는 무조건 한글로 답을 받고 싶어. 아니면 영한을 같이 해줘. 아니면 난 무조건 짧은 게 좋아. 요점만 얘기해. 불레틴으로 답을 해줘. 여기다가 적어놓으면은 프롬프트에다 일일이 입력하지 않아도 GPT처럼 동작이 됩니다. 요거를 잘 쓰면은 좀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 요즘에는 메모라이즈 기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여기서 한번 볼게요. 여기서 세팅즈일 겁니다. 세팅즈에서 여기서 퍼스널라이제이션, 네, 그러면 메모리 기능이 있어요. 이거를 하면은 제가 하는 말들 중에서 나에 대한 거를 얘가 자동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대화할 때 그걸 써먹어요. 나는 강아지를 키운다, 강아지 이름 뭐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나는 어떤 음식에 알러지가 있다던가, 그러니까 이런 거 해놓으면은 뭐 음식 추천 받을 때 좋겠죠. 일일이 얘기 안 해도 되고. 근데 저는 뭐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업무용 쓰기 때문에 편견 생길까봐. 자, 요거 아시는 분 있을 것 같은데 인터넷에서 한국어 비중이 얼마일까요? 모자 쓰신 다시 한번. 네. 인터넷에서 한국어의 비중이 얼마일까요? 그러면은 가장 많은 언어는 뭘까요? 인터넷에? 영어겠죠. 옆에 선생님. 두 번째로 많은 언어 뭘까요? 스페인어. 정답입니다. 몇 퍼센트일까요? 10%. 비슷합니다. 근데 영어는 몇 퍼센트일까요? 30%. 한국어는 몇 퍼센트겠습니까? 1%. 제가 이 질문을 해보는데 가장 근접한 답변을 하셨어요. 와, 대단하십니다. 영어가 제일 많고요. 50% 정도 됩니다. 보통 막 90%라고 말을 하기도 그래요, 사람들이. 50% 정도고요. 2등이 스페인어입니다. 5%쯤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있고 한국어 순위 없어요. 일본어가 6인데 한국어 순위 없습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한국어는 저 밑에 있어요. 17등에 0.7%, 0.8%, 1% 미만입니다. 중국은 막혀 있잖아요, 인터넷에. 네. 뭐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열린 데가 있긴 있겠지만 정상적인 집계가 안 되겠죠, 아마. 네, 그래요. 그리스어랑 우크라이나 말이랑 비슷하다는 게 약간 놀랍지 않습니까? 체코 말이랑 비슷하고요. 인도네시아 말보다 적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인구가 2억쯤 되니까. 자, 그러면은 당연하죠. 한글로 영어로 어떻게 질문했을 때 더 답을 해줄까요? 당연히 영어일 겁니다. 저 세 개 비교를 하면 똑같이 물어봤을 때 한글로 물으면은 한 400달러 안 주는 거를 영어로 하면은 그냥 지금 똑같은 영어로 했는데 한 4배 늘어납니다. 웹 검색했더니 또 다시 2배가 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풍성하게 답받고 싶으면 영어를 쓰시면 돼요. 이게 디폴트로 입력 언어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세 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기법이라고 말하면은 이거 세 개. 근거 자료 넣고 질문해라. 그 다음에 어조를 좀 신경을 쓰자. 마지막에는 논리적 추론을 요구를 하자. 입니다. 먼저 근거 자료를 넣으면은 자,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연구비 쓰는 게 일 중에 하나인데 계획에 반영 안 돼도 노트북이 가능할까요? 하면은 그냥 뭐 물어보세요 라고 나옵니다. 그나마 이거 나아진 거예요. 예전에 그냥 네 해도 돼요 라고 했어요. 큰일 납니다.
과제 종료 전까지는 할 수가 있는데 서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이런 Q&A 사례집 같은 거 넣고서 답변을 받으면은 더 정확하겠죠. 질문을 받으려면은 그 근거를 넣고서 말을 해야 되고요. 인터넷 검색도 좋긴 하지만 나무 위키를 그렇게 잘 가지고 옵니다. 나무 위키가 재밌긴 한데 근거로 쓰기에 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전기차 화재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주면 이렇게 리튬이온 배터리의 셀 결함, 무슨 뭐 열폭주 현상 이런 전고체 배터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중학생한테 설명해야 된다. 좀 더 대중적으로 글을 써야 된다라고 하면은 잘못 만들어지거나 단락이라고 부르는데 매우 높은 열이 발생해서 너무 많이 과충전이 너무 이렇게 풀어줍니다. 저는 이게 기자분들도 계시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 연구원들 내부적으로 좀 뭐라고 할 때 쓰는데요. 연구를 열심히 잘하면 좋은 논문에 나가잖아요. 기사로도 나가죠. 그리고 근데 과학 기사인데 저희 분야인데 제가 봐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냉정하게.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우리나라의 기사들은 희한하게 이거 분명히 저자들이 기자님께 드린 할 텐데 논문 그림을 그대로 갖다 댔습니다. 저 글이 몇 사람이나 알아볼까? 저도 모르는데. 어려운 말 되게 많아요. 쉽게 쓰신다고 고생하셨겠지만 여전히 어려워요. 근데 글쓰기 어렵겠죠, 당연히. 이해하기도 힘든데. 해외 기사 같은 경우 보면은 어떠냐면요. 뭔지 몰라도 알 것 같은 그림 하나 들어있고요. 물론 관련이 없진 않겠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뻔한데 뭐 이렇게 그래서 결론이 나와요. 세계를 구할 수 있대. 뭔지 몰라도. 그 다음에 뭐 기사 보면은 어려운 말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얘네가 뭘 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연구원들한테 하는 말인데 여러분들 제발 밖에서 얘기할 때 좀 쉽게 하는 연습 좀 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기사거든요. 중학생이 읽을 수 있게 설명해줘라고 했더니 이게 훨씬 이렇게 쉽게 나와집니다. 저거를 참조해서 쓰기만 해도 훨씬 쉬워질 거예요. 과학 기사가. 그리고 얘들이 아까 추론 능력 있다 그랬잖아요. 그 사건의 지평선 같은 거, 가사 같은 거 보고서 이별이라는 거 알았잖아요. 실제로 그런 연구를 합니다. 사람과의 지능을 비교를 하는 연구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작년에 나왔던 거 재밌는 거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은 창의력을 비교를 했어요. 창의력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대요. 그 중에 이제 발산적 사고, 다이버전트 띵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시켜보진 않겠습니다. 물건 하나를 줘요. 연필이 있다고 쉽게. 연필을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물건이잖아요. 연필로 뭘 할 수 있을까? 네, 글씨 쓸 수 있어요. 이걸로 뭐 가려운데 긁을 수 있어요. 쓸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를 얘기를 하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게 얼마나 값어치가 있느냐. 얼마나 밸류어블하냐. 이걸 특정하는 건데 4가지 물건을 가지고 측정을 했고 전문가들 평가를 했는데 주황색이 사람이고요. 이 파란 게 AI입니다. GPT-4예요. 정확히 말하면은. 창의력이 사람보다 훨씬 높아요. 전반적으로. 최고의 사람의 경우는 아직 낮지만 이게 중간값이고 웬만한 사람들이 이 안에 있던데 그리고 이분들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서 기자에서 말하는 게 인간의 가장 큰 약점이 품질 낮은 아이디어입니다. 뭐라도 말해야 되니까 막 말하는 거. 그게 AI에 없어요. 적어요. 훨씬 적어요. 그래서 아이디에이션을 할 때 옆자리 친구한테 물어보느니 얘한테 묻는 게 나을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너무 그냥 상식적인 거 아니냐. 이거는 그냥 일반 상식이니까 저런 거 아니냐. 나는 한 분야의 전문가인데 내 분야는 아직 사람이 안 된다. 네이처랑 ICLR이라고 하는 그 컴퓨터 공학 쪽에서 최상급 학회입니다. 거기다가 연구자들이 논문을 투고를 해요. 그럼 리뷰어들이 리뷰를 하겠죠. 그리고 억셉트와 리젝트, 논문 게재 허가와 거절을 판정을 하고 리뷰를 보내겠죠. 싸우기도 하고 과정에서 그 히스토리를 가지고 스탠포드 대학에서 GPT-4한테 똑같은 원고를 보내서 리뷰를 받았어요. 그리고 인간 리뷰어들 사이에 공통점, 그러니까는 같은 원고를 본 사람들의 유사점이랑 인간 리뷰어와 GPT의 유사점 비교를 했는데 놀랄 만큼 비슷하다. 그리고 GPT가 준 리뷰를 그 원고 저자한테 봤더니 도움됩니다가 80% 이상. 그리고 더 재밌는 게 억셉이랑 리젝도 굉장히 잘 예측을 했는데 억셉보다 리젝을 더 잘 예측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논문을 쓰잖아요. 투고하기 전에 GPT한테 던져가지고 판정을 해달라고 하고 만약에 리젝이 나왔다. 그러면은 사람한테 보냈어도 리젝됐을 거거든요. 어디를 보완해야 할까? 물어보고 지적받은 것들을 보완해서 사람한테 내면은 억셉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까지 리젝이 안 됐어요. 이렇게 해서. 상당히 추론 능력이 좋습니다. 특히 이제 논문이라는 거 실제 실험을 재현하는 게 아니라 리뷰어들이 하는 일이 쭉 읽어보면서 이게 앞뒤가 맞는지 얼마나 그 아이디어가 좋은지 틀린 데 없는지 보는 거기 때문에 논리적인 흐름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런 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역사와 현황을 파악해줘 하면은 인터넷 검색을 해가지고서 위키피디아랑 이 사람이 이게 뭔가 봤더니 어떤 그 블로거인데요. 블로그 제목이 오르는지 말끔인데 전쟁 뉴스 같은 거 스크랩하고 약간 군사평론가 같이 자기 의견 쓰고 이런 분이시더라고요. 봤더니 꽤 글이 많았어요. 갖고 왔어요. 아무튼 나름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지도층이 취할 전략이 뭐가 있을까? 이 상황에서 네가 젤렌스키야 이런 거죠. 그러면은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근데 다 뻔한 얘기예요. 다 당연히 동맹 강화 좋고 자원 관리 좋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군사를 뭐 사기랑 뭐 부상자들 관리랑 뭐 뻔한 말 다 해요. 그런데 현실적인 걸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제시해봐라 하면은 이게 제일 중요할 거다라고 얘가 판단을 합니다. 장기전에 가면은 우크라이나는 불리하다. 뭐 이런 말을 하고요. 혼자 말 아니고 다 근거를 가지고 와서 이제 말을 하죠. 거꾸로 네가 푸틴이다. 그러면은 전략과 제시를 해라. 무슨 제시냐면은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국내 안정이 최우선순위다. 그 다음에 지금 제재를 회피를 해야 된다. 길어지면 너희도 괴롭다. 꽤 그럴싸하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프롬프팅을 하면은 더 답을 잘하나를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히트했던 게 2022년 11월 달에 그러니까 GPT-3 갖다 한 건데 여기 보시면은 스텝 바이 스텝, 레스팅 스텝 바이 스텝 차근차근 단계별로 생각해보자. 이걸 했더니 굉장히 확 올라갔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환각 현상이라고 하는 게 사람도 똑같아요. 갑자기 뭔가 이제 논리적 비약이라 그러죠. 갑자기 품 건너뛰면은 발생을 하는데 사람도 차근차근히 좀 보면은 한 번에 점프 멀리 안 하고 징검다리 가듯이 요거서 이렇게 가면은 잘 가잖아요. 똑같아요. 저 말을 하면은 더 잘합니다. 더 황당한 게 그 다음에 나왔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Let's take a deep breath. 심호흡 한번 하고 자, 숨도 못 쉬는 애가 심호흡을 하면 잘해요. 저게 왜 나왔는지 그 저자들이 아마 이래서 이럴 것이다 라고 쓴 게 있었는데 어쨌건가 얘도 학습 기반으로 동작을 하는 거잖아요. 얘가 학습한 말들 중에서 이제 좀 이렇게 어린 아이들한테 초심자들한테 가르칠 때 있던 말들에 저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배우는 거랑 똑같다는 게 이제 사람이 배우는 방식을 그대로 옮겨오다 보니까 저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하면은 MBTI 바뀝니다. 아까 블룸이 ISTJ였는데 프롬프트 엔지니어 INTP가 돼요. 그리고 챗GPT가 ENTJ였는데 INFJ로 바뀌기도 합니다. INFP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하면은 성격을 바꿀 수가 있고 여러분들한테 더 가까운 답을, 원하는 답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랜덤으로 벌어지게 하면 안 될 것이고 여러분들 쓰는 목적에 맞게 동작하도록 유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의사소통 능력 그냥 그대로입니다. 이거 뭐 저런 책에 있는 말들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명확하게 말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 받고 싶은 게 있으면 서식이라도 주면서 이대로 작성해라고 해야 되고 어떤 근거가 없으면 어디 가서 찾아봐라 말이라도 해야 되고 다 그렇잖아요. 사람한테 할 때도 중간에 나한테 갖고 와서 한번 체크를 한번 받아봐. 물어봐. 모른다고 해. 이런 것들. 그냥 뻔한 얘기들을 프롬프트 엔진 기법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받고 팔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